두들겨서 보시죠. 자, 이제 책 106쪽입니다. 그러니까 106쪽에, 그러니까 3절, 그러니까 개발계획의 수립, 그러니까 굵은 1번, 양보 1번 원칙,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 그러니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30가지가 결정됩니다. 즉 30가지를 결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세워야죠. 3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 양과 2번 예외. 그러니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우선 기습 발표하고 그러니까 투입군 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뭐 곧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공모 때와 그 다음에 신도시 때 그러니까 투기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습 발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니까 주상공여 녹관농자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녹관농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녹관농자인데 그러니까 녹지지역에 자생보가 있는데 어디에는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아까 보전녹지는 지정할 수 없다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 규정만 있으면 어디 뭡니까 면사무소 땅, 시외버스 정류장 땅 거기를 다 빼고 해야 되니까 더 모양이 이상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주상공, 찌끔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주상공, 찌끔 전체 얼마 이하요? 그러니까 30% 이하로 포함시킬 수 있다가 있죠. 뭐 장관끼리 협의하는 지역은 꼴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박스에 그러니까 양과로 2번 별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미개발지가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2번 생산녹지지역, 그러니까 3번 도시적 외지지역, 도시적 외지지역이 관농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 2, 3이 결국은 녹관농자 중에서 보존녹지를 제외한 지역.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다른 장관, 국토부 장관이 다른 장관과 협의해서 장관끼리 얘기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바로 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주상공 조금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해당 도시개발구역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그러니까 세종과 같이 세종 공모를 통해서 개발계획안이 확정된 거죠. 멋진 신도시를 만들고자 하오니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설계안 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 모집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려면 당연히 여기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설계안을 내보세요 해야 되는 거죠. 위치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개발계획안 공모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뭐 응모기간은 날짜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당선되면 그 사람을 칠판요. 그러니까 공모에 당선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참여시켜서 개발계획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시행자로 정해주고 시행자가 돼서 설계도 써내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까지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3번 개발계획 수립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환지방식 때 양보 1번 원칙 지정권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원칙으로 환지방식 정된 지역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 때는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수용은 공적 성격이 그만큼 더 센 거니까 그냥 수용 정해서 뺐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는 민법의 집단 교환에 공법의 강제성이 얹어지는 거죠. 근데 민법의 집단 교환으로만 가면은 그러니까 뭐 반대한 사람 놔두고 사업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법의 강제성이 얹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집단적 결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하려면 그러니까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환지하려면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뒤에서 볼 내용입니다만, 그러니까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이, 환지할 때는 여러 가지 시행자 중에서 누구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요.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나중에 다시 조합 만들면 강제가입되는 거죠. 조합 만들려면 3분의 2, 2분의 1 동의가 필요하다. 뭐 환지가 개발법에서, 그러니까 환지에서 중요한 초점들입니다. 환지 방식, 개발 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환지할 때는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조합 만들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외요. 107쪽 제일 위에 양과를 입은 예외.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이면 위규정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이면 그러니까 동의받지 않고 그러니까 환지구역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사업을 할 거라고요. 지방이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중한 국가 땅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안 되죠. 다 일어나죠. 우리는 싫은데 싫더라도 안 됩니다. 다 일어나죠. 강제로 환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할 때도 우리 소중한 지방 땅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안 되죠. 다 일어나죠. 국가 지방일 때는 동의 없이 강제로 환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감가부상금은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세모하시고, 그러니까 굵은 4번, 그러니까 개발계획 내용. 그러면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지 결정하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획 그러니까 위치 결정 하는 게 개발 계획이죠. 개발 계획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 그러니까 굵은 4번 보면요. 개발 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다만 그러니까 13호부터 1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지금 보시죠. 요것과 차이가 있다고요. 여기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천천히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면 지금 13부터 16까지 얘기는 그러니까 저 아래 그 박스 중에 제 13호부터 16호까지 13, 14, 15, 16을 묶으시고 거기다가 나중에 포함 쓰시고요. 그러니까 본 계획 출발시키고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기본 틀이 잡힌 다음에나 가닥을 잡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 외워야 될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박스 중에 그러니까 박스 위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 제1호 도시개발계획 명칭 위치 뜻이요. 위치. 그게 그러니까 개발구역이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2호, 3호 생략하고 넷째 줄에 제4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표시요. 시행자. 넷째 줄에 제4호 시행자. 그 아랫줄 제5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방식 표시요. 시행방식. 그래서 개발 위치, 시행자 누가 해봐라. 시행방식, 환지다, 수용이다, 운영이다. 이런 중요한 가닥들이죠. 그런 것들이 첫 번째 계획에 포함되는 거고 뭐 13, 14, 15, 16은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였고 우선 중요한 내용으로 표시해야 될 거는 14호요. 14호에 수용, 표시죠.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적재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권리, 광업권, 어업권, 무리 사용에 관한 권리, 과로 토지 등, 표시죠.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표시죠. 그 세부 목록. 그러니까 수용 등의 수용을 위한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첫 번째 계획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쪽 두 번째 계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이 뭐고요? 설계도 세 글자 아까 몇 년요? 3년. 3년 동안 땅값 3배요? 30배요? 30배도 넘게 뜬다고요. 그렇게 투기꾼들 배불리지 않은 사업은 할 때는 안 되죠. 그래서 수용대상 목록을 첫 번째 계획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건 뭐 중요하게 여러 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토지 등 전체 조사하는데 판교에서 토지 조사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라고요?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4번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13, 14, 15, 16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냥 시험에 흘러가는 지문으로 한번 나와서 짚어보면 그러니까 13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 도시개발 구역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밖하고 연결하는 무슨 도로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라고 하는 건 다른 쪽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 기본 그림은 나오고 그 다음에 얘와 바깥을 연결하는 거니까 얘는 기본 그림 나온 다음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 자체가요. 14번은 시간이 너무 가장 중요한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15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 생활안정 대책, 16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의 초점은 항상 사람 수부터 시작하죠. 여기에 얼마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얼마 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집을 몇 채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죠. 집을 몇 채를 짓겠다라고 정했으면 됐죠. 그 사람이 집을 사서 들어오는 거나 임대로 들어오는 거나 그 지역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요. 지역 주택 시장의 문제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 채수를 정하고 사람 수, 채수를 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분양을 할지 임대로 할 건지 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곁가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거고요. 16번은 순환개발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구장 표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별표 3개짜리가 있고, 그건 이제 앞에서 이미 몇 번 지금 표시된 거고, 별표 2개짜리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 때 반드시 실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앞에 좀 그 자리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셨듯이 구역을 지정하면 2번이나 써져 있었죠. 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자리 또 찾는 거 빼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이런 가닥들이 잡히면 훨씬 편해진다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가 있죠. 시간적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꼭 그러니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냥 설명으로 드리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깔끔한 신도시요, 지저분한 신도시요. 깔끔한 신도시를 만들자고요. 깔끔한 신도시를 건설하자. 그러면 깔끔, 불도저 3대, 포크레인 5대에다가 깔끔, 명차 붙여서 넣어주면 지네들이 알아서 깔끔하게 만들어요? 아니죠. 깔끔하게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도면이 있어야 되죠.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깔끔하게 위한 도면은 위치부터요, 도면에 붙어요? 도면에 붙어야죠. 도면에, 설계도에 도면이 붙어야 됩니다. 그 도면을 6글자 뭐라 불러요? 단지도면, 단지계획, 지단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이 붙어야,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 지구단위계획대로 깔끔하게 만들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적 순서는 얘가 뒤지만 내용의 이제 접근 자체가요. 그러면 깔끔한 도면을 내자. 도면을 내야 되는 땅바닥, 무슨 땅바닥으로 하자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야 도면을 내서 도면대로 깔끔하게 만들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고요? 도면이 나와야 되고, 도면은 어디 가서 붙는다고요? 실시계획에 가서 붙는 거죠. 6번 나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된다. 이걸로 6번이 나왔다고요. 중요한 내용이고, 그냥 그 글자를 다 외우려면 별별 계획들이 많은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 또 하나 더 외워서 어디에 들어간다, 그런 것들을 글자를 외우기보다도 취지를 이해하시면 도면은 도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박스 아래 별표 2개, 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제대로 된 신도시 이것저것 제대로 갖추려면 얼마는 돼야 된다고요? 330만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330만 이상은 되어야 이것저것 골고루 제대로 갖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복합 기능을 갖는, 여러 가지 기능의 서로 조화를 이루려면 얼마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요. 330만 이상은 돼야 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아까 숫자가 얼마였고요? 113, 11, 30, 1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단지는 30만 이상, 113, 11, 30, 10 이상이면 개발구역을 정해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신도시 3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다음 쪽 와서요. 108쪽에
뭐 개발계획 변경 뭐 생략하고요. 두 번째 손가락 개발계획 작성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 도시균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이 개발계획의 원래 족보가 뭐예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이죠. 용용용 입지기계정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용용용 입지기계정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여기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빠져 있죠. 그래서 개발계획의 원래 족보가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 위에 있는 기본계획, 그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건 그냥 그런 수준의 뭐 족보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런 수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1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해제 간주 규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이 절차를 거쳤습니다. 변경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죠. 중간에 무슨 해제하려면 다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자동방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뭐 내용은 간단했죠. 7번이요.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사업 끝났으면 끝난 거죠. 그냥 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동그란 1번. 그러니까 도시개발 구역 지정부 시작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에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해제된다. 동그라미 2번 개발사업 공사완료 괄호 넘어서 의 공고일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공사 끝 발표했으면 끝난 거죠. 동그라미 2번 괄호요. 환지 방식의 사업인 경우에는 환지 처분 자 이렇게 다 넘겨준다. 환지 처분 공고일 밤 12시 자동방으로 끝나게 된 거죠. 굵은 2번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번 보시죠. 기습발표 했다고요. 기습발표 구역을 지정한 후 그러면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이죠. 동그라미 1번 3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대로 된 신도시 330만 이상이면 그 5년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면적 330만 미만 구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에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역시 제대로 된 신도시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한다. 뭐 굵은 3번이요. 지금 개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2년, 그러니까 3년, 죄송합니다. 3년, 2년, 3년을 못 갖춰서 아예 하지 말자고요. 하지 말자고 했으면 이게 지금 이 노란 그림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노란 그림이 없어지고 옛날 논두렁, 밭두렁, 배나무밭, 과수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노란 그림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옛날 걸로 환원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원된다. 그거면 됐습니다. 109쪽이요. 그러니까 제5절 시행자 변경 사유. 시행자를 정해줬습니다. 시행자는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써내고 그다음에 설계도가 통과되면 그러니까 수용 때는 바로 사업을 하고 환지 때는 환지 계획 세워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민간 건설회사 자빠지는 거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죠. 뭐 자주 자빠집니다. 그러면 그 건설회사 자빠졌어요. 사업도 자빠뜨려요? 사업은 계속 가야 돼요? 사업은 계속 가야죠. 공익사업이니까 사업은 계속 가야 됩니다.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안지방치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 이내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2번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3번 그러니까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4번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줄여서요. 그러니까 저는 줄여서 그것을 1, 2번번이라고 얘기할 건데요. 1, 2번번 때는 저 뻔뻔한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고요. 아까 보셨죠?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3년 지나도록 설계도 인가 신청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소유자 조합이 1년 지나도록 설계도도 안 써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할 마음 없어? 그럼 빠져. 다른 사람 들어오게. 그런 거죠. 이거는 3년이면 아예 사업이 없어지는 거고 1년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집어넣겠다는 거고요. 뭐 2번은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이죠. 착수는 대부분 2년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뻔하다고요. 시행자 지정 취소 너 빠져 한 거죠. 시행자 지정 취소 너 빠져. 다른 사람 들어와. 그 다음에 4번이요. 시행자 부도 파산 민간 건설회사 자빠졌습니다. 사업도 자빠뜨려요? 아닌 거죠. 자빠져 있어. 그동안 고생했고 자빠져 있어. 사업은 계속 가야죠. 그래서 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 2번번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아래 그러니까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 아까 강의 노트에서 한번 봤으니까 됐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도시개발조합은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 위탁계약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 그러니까 네 번째 뭐 환지 방식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이 환지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를 해놓은 그러니까 시험 기출문제 하나를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이렇게 읽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제일 아래 5번째 괄호요. 그러니까 5번째 손가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그러니까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공공 사업 시행자이다.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칠판이 어디까지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이죠. 그래서 거기를 지금 국지공공이라고 해놓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뭐 정부 출연기관 지금 공기업을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공적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그 아래 국지전공에다가 국가, 지방 공기업 쓰시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 줄에 국지전공이 국가, 지방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줄에 대행, 그러니까 고상하게 얘기하면 민법의 대리와 90%가 같고 10%가 다른 거고요. 우리 공법 노가다스럽게 얘기하면 뭐고요? 대리운전이죠. 돈 줘서 일 시킨다고요. 대리운전과 같은 겁니다. 대리운전 시킬 수 있는 건 누구만요? 공적 주체만 대리운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세상 보자고요. 그러니까 민간요 어느 건설회사,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동창에서 도장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고수톱치기나 냉면 먹기 뭐 안 쓰면 짜장면 먹기 고수톱이나 치고 있고 이를 다 돈 줘서 시키고 있고 생기는 모든 이익은 다 지가 가져가고 안 되잖아요. 민간은 안 된다. 공적 주체만 대리운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이고요. 다음 쪽에 6절 도시개발 조합이 있습니다. 뭐 강의노트 안 가도 그러니까 뭐 또 혹시 쓰실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잠깐 보고 오시면 그러니까 책에 좀 넘어와서요. 몇 쪽인가요? 138쪽이죠. 138쪽에 그러니까 2-13 그러니까 조합안 2-14 그러니까 조합 총회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뭐 2-13 뭐 그 내용은 뭐 그냥 기본적인 조직표이죠. 뭐 대한민국 헌법 매수도 마찬가지이고 뭐 어느 뭐가 동창회 뭐 수첩에도 써져 있고 하는 그런 기본 조직도입니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장이요, 조합원이요. 조합원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주인이고 그다음에 조합원 전체 모임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합원 전체 약속, 그러니까 정관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합원 전체 투표로 결정해야죠. 총회가 있고 매번 총회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뭐가 있고요. 대의원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결정된 거 집행하기 위한 집행부, 그러니까 임원이 있는 거죠. 뭐 이게 이제 기본 그림입니다. 쉽게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14 조합 총회 결정사항 표 3칸. 그 중에 첫 번째 칸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대의원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만 결정해야 된다고요.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5가지는 대의원에 손댈 수 없고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러니까 계획 중에 2가지요. 그러니까 위치 변경, 개발계획 변경에서 여기가 빠지게 되면 그럼 난 사업에서 제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설계도야. 이게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이건 콘크리트 포장이건 그 설계도 도면 갖고 뭐 개인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 사거리 땅을 받는지 저 귀탱이 땅을 받는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관의 변경, 조합은 전체 약속은 전체 투표에서요.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선임과 에임, 그러니까 조합장 누구라니 조합 왔다 갔다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조합의 합병과 해산, 그러니까 조합 간판 내릴지 말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중요한 5가지는 대의원에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보셨고 다시 앞으로 오시죠. 110쪽이요. 110쪽. 그러니까 먼저 6절 조합의 1번 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지정권자로부터 설립인가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고 인가 받은 사람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 변경 2가지는 변경 신고한다. 화살표 손가락. 도시개발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확보해야 되는 동의요건.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인가 신청을 하려면 얼마고요? 7명 이상이 나서서 그러니까 얼마의 동의를 받아서요. 아까 있었던 초동의 똑같죠. 면적 3분의 2, 그러니까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즉은요 시군구가 아니라 시행자 항목이 개발계획 항목에 있고, 개발계획 결정, 개발구역 지정 누구예요? 국시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지정권자이죠.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다. 7명 이상이 나서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는다는 거죠.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냥 변경,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 뻔한 거죠. 1, 2, 그러니까 1, 2, 3이 있습니다.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를 받았는데 뭔가 변경하려면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변경 인가를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뻔한 얘기고, 이제 이거 갖고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1, 2, 3이요.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은 것이 있고, 변경하려면 당연히 변경 인가 받아야 되는데,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사항이요? 어찌고 저찌고 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러면 그 어찌고 저찌고가 중요한 거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죠. 중요한 변경이면 그러니까 그 절차 그대로 밟아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게 경미한 변경이면 그러니까 변경할 때 그러니까 그 절차를 줄일 수 있고, 신고하고 하든 그냥 하든 줄일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변경은 공짜 문제고요. 변경 때는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 한 사항, 그러면 중요한 사항이면 그 절차 그대로, 경미한 사항이면 절차를 줄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경미한 사항이 딱 2가지가 있고, 그거 갖고 이제 2번이 나왔으니까요. 경미한 사항이 뭐라고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과 그러니까 공고방법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3호요. 그러니까 그 겨울 내내 따뜻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름 돼서 더워진다고요. 407호로 옮겼어요. 그거까지 지정권자한테 가서 변경 인가 받아야 될 일은 아니죠.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 변경. 그러니까 그 1층 게시판에도 붙여놓습니다. 1층 현관 입구에 붙여놓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엘리베이터 앞에 붙여놓습니다. 뭐 그게 뭐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얼마나 큰 거니까, 큰 건 아닌 거죠. 2가지는 변경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클로바 표시요. 클로바라고 하기도 하고 클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세요. 이 판교 신도시, 세종 신도시, 국가 땅, 지방 땅 포함했어요? 빼고 만들었어요? 포함해서 만드는 거죠. 당연히 국가, 지방 땅,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음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동의받는 순서는 사유지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고 미달되면 국공유지 관리청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순서에 칠판이요. 아까 한 지방씩 개발계획 수립할 때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3분의 2, 2분의 1 동의가 필요하죠. 환지는 민법의 집단 교환에 공법의 강제성이 얹어진 겁니다. 민법의 집단 교환이니까 우선 개인 쪽부터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개인 쪽에서 이제 그 동의가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국가, 지방한테 와서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세부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고로는 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토지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 뭐 실제로 있었던 예, 480명. 그러니까 25제곱미터 8평짜리 땅을 480명 공유하고 있으면 몇 표요? 한 표이죠. 토지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본다. 단 토지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부분 소유자는 각각 토지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만제곱미터에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 아파트 단지에 100세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분해서 소유한다. 구분 소유자니까 각각 한 표이죠. 집합건물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구분 소유자가 되니까 각각 한 표이고 그게 아니라 큰 덩어리 공유하고 있어봤자 한 표.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나중에 땅 산 사람이 뭐 매도장 받네 안 받네 그런 거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 공고일 전에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글자에 빠지지 마시고요. 7번 보시자고요. 아까 여기서 기준일 정했습니다. 공람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공람 공고를 한다고요. 기준일에 예를 들면 뭐 100명 있었다고 치죠. 100명 있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 거를 요 날짜 뒤에 쪼개봤자 그 쪼개서 토막토막 갖게 된 사람 인정해 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땅도 그런데 이 기준일 뒤에 아파트 쪼개봤자 아파트를 뭐 어떻게 쪼개요? 아무튼 아파트 공유 들어가봤자 인정해 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주는 거죠. 기준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 뭐 전혀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관청에 들어가기 전에 내 거 빼 할 수 있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처리할 수 있고 동그라미 5번.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그러니까 토지를 취득한 자는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동의자 거를 아파트를 샀으면 동의자 거 땅을 샀으면 그 사람이 또 새로 도장받아가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계속 그 사람은 동의한 표로 지금 이어지는 거죠. 뒷문장 빼고요. 2번 조합 성립 시기. 조합은 설립 등기 함으로써 성립된다. 뭐 당구장 표시 설립인가 받으면 성립된다 X 그 괄호요. 7번이요. 그래서 8글자 설립인가 등기 성립 설립인가 등기 성립을 해주시자고요. 설립인가는 공법 도장이고 민법에 인격 갖추는 건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해야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3번 조합원의 자격. 도시개발구역 모든 토지 소유자 뭐 괄호요. 설립인가 시정 때 동의 여부 불문하고 조합이 성립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는 모두 다 강제 두 글자만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강제가 당연 조합원이 된다.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니까 강제가입인 거죠. 강제가입됩니다. 토지 소유자면 다 조합원이 된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조합의 법인격은 우리 시험은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저쪽 그러니까 행정법 이론입니다. 그냥 조합은 법인이다. 뭐 자연인 아니죠. 음경에 태어난 자연인 아니고 법인이다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로마 숫자 1번 정관의 변경. 조합원 전체 약속. 2번.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 변경. 그러니까 개발계획. 물론요. 7번요. 개발계획 변경 결정은 누가 하는 거고요? 국시대가 변경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정하는 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니까요.
이들이 변경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대의원에서 결정해서 그러니까 우리 위치 바꾸주죠 제안할 수 없다고요. 위치 변경에 대한 결정은 어디에서요? 조합에서는 총회에서 그 안을 의견을 정해서 올리는 거죠. 그러면 관청에서 국시대가 위치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2번 개발계획 수립 변경, 3번 어느 땅 받냐, 그러니까 환지계획의 작성, 그러니까 4번 괄호 다 빼고요. 4번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조합 합병과 해산 괄호 빼고요. 이상 5가지는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요. 5가지 시험에 뭐 4번인가 5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위치 중요하죠. 그러니까 설계도는 뭐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별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다음에 환지 어느 땅 받냐 계획 2가지가 중요하고,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또 뭐 그림을 꼭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요. 조합은 전체 약속은 전체 투표로 결정해야 되고, 조합장 누구로 할 건지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조합 간판 내리냐 마냐, 합병과 해산 5가지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5번, 그러니까 조합원의 의무 돈 내야죠. 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부가금 부과 기준, 2번 돈 안 내면 연체료 부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조합원이 부가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면 내지 않으면 조합은 그러니까 특특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징수, 표시요, 징수를 위탁, 부탁할 수 있다. 그 징수에다가 행정처분 쓰시고요. 징수는 행정처분이니까 조합은 징수할 수 없고 행정청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지가 징수할 수 없고 관청에게 부탁하는 거고, 그러면 관청은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조합이 시군구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수료 4% 뗀다. 굵은 6번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죠. 주식회사가 아니라고요. 주식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조합, 협동조합 원리를 적용합니다. 주식회사는 낸 돈 갖고 흔드는 거죠. 여기는 똑같이 한 표, 크든 작든 똑같이 한 표입니다. 7번 당연히 조합이니까 총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총회 권한 대행기구인 대의원회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뭐 참고로 비교되는 게, 그러니까 이쪽 대의원회에서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은 그러니까 투자로 던져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합원이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면 그러니까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되는 거죠.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근데 여기는 개발법, 개발되지 않은 곳을, 이런 개발되지 않은 논두렁, 밭두렁, 배나무, 바수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골 마을이죠. 시골 마을 다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회를 안 둘 수도 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 뭐 대의원회 없어도 총회로 다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총회로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대의원 그 숫자 갖고 나온 적 없고요. 뭐 의결권 수, 그다음에 그건 다 앞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다 됐고요. 그 손가락 4개는 다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로 다행히 뭐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괄호에 있는 미성년자 등등은 그러니까 조합 임원이 될 수가 없겠죠. 뭐 그러니까 그리고 민법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후견인으로 다 바뀌어 있지만 이 법은 아직까지 바꾸지 않아서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표현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뭐 시험에 낼 일은 없습니다.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9번 그러니까 임원 자격 상실. 예, 됐고요. 뭐 그건 뭐냐 일반적인 그냥 위에 있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0번 겸직 금지. 조합 임원은 그러니까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열심히 하고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11번 그러니까 본문 그러니까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가 무슨 건설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건설을 맡길 게 있다고요. 근데 지 회사 끌고 들어와서 지 회사 이익 챙겨가고 조합에 피를 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고요?
계획자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합에 대한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첫 번째 계획이죠. 그러니까 7번이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다.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개발 계획. 개발 계획 30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고요? 개발 구역 위치, 시행자, 시행 방식,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 개발 계획 결정이라는 표현보다 개발 구역 지정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환지하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국가 지방일 때는 동의 없이 강제로 환지 지정할 수 있다. 시행자가 국가 지방이면요. 환지할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조합 만들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요. 절차요. 도시군관리계획에다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뻔히 아시는 거에다가 공청회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공청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뭐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청회 보너스 한다. 어디다 투기꾼 설치는 거 막기 위해서 가장 추장 시점 공람 그 첫 행위 때 그러니까 기준일로 정해서 그 날짜에 있던 사람만 주고 그 날짜에 뒤에 뭐 어찌고 저찌고 장난하는 사람 다 투기꾼 내보낸다.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이 30가지 항목이 결정되는 거죠. 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2년 땅값 20배 투기권 설치는 거 막기 위해서 기습 발표 구역을 지정한 후에 천천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에 해당하는 게 뭐였고요? 그러니까 공모와 그러니까 신도시 때 그러니까 기습 발표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뭐 규모 113, 113, 10, 10 그다음에 분할도 있고 결합도 있고 개인의 사적 개발들 투기들 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조합 만들려면 3분의 2분의 1 7인 이상이 나서서 3분의 2분의 1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거고 조합원, 정관, 총회, 대의원의 의원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5가지 등이 있었습니다. 저기까지가 있고 다음 이제 두 번째 게 설계도네요. 그러니까 설계도 그러니까 7절 실시계획 굵은 1번 그러니까 시행자가 작성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개발법 지정하면 사업 끝나고 나면 도시지역 될 게 뻔하니까 지금부터 도시적으로 본다.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는 거니까 도면은 도면에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도면은 도면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야 되고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용 많지 않은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이제는 요거 됐으니까 요건 이제 다 지우고 연결하면서 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요. 또 2번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지정권자 위치결정 누가 있고요? 지정권자 국시대 시행 7번이요. 위치결정 국시대 시행자 지정 국시대 네가 해봐라 설계도서 원이라 설계도 확정 누구요? 국시대인 거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권자이면 그러니까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사가 지정권자이면 그러니까 시장구수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2번 앞에다가요. 하급청 의견 쓰시고요. 의견 청취까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지금 여기 수용대상 목록이 확정됐습니다. 뭐 달라고요? 살라고요. 대상 물건을 정했죠.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1년이면 수용이 다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설계도 몇 년요? 3년이면은 지금 이 남은 2년 동안 여기에 지역 주민이 있어요? 없어요? 주민이 없죠. 다 돈 줘서 내보냈으니까 주민이 없다고요. 그래서 누구 의견을 들을 수가 없고 주민 의견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급청 의견이라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실시계획 인가할 때 하급청 의견을 듣는다. 그러니까 3번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뭐 뒷문장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장로 등등에서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등등등 이러저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별별 것들이 다 있을 건데 그 중에 용용용 입지 기 개정, 용용용 입지 기 등등은 무슨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인데 국토계획법 고집피면서 너네들 꼼짝도 하지 마. 다 수도. 그러니까 용용용 입지 기 개정 걸렸잖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절차로 갈 거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절차를 밟고 있으면 한 건마다 2년 3년이 걸리게 되는데 사업이 진행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양보하라고요. 절차 밟을 필요 없다고요. 실시계획 하급청 의견 듣고 인가하면 해당 기반시설, 해당 지구단위계획 통과된 것으로 본다.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 절차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실시계획은 여기까지가 전부 답니다.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나올 게 없고, 그 다음에 8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1번 표 첫째 줄 수용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단지 시가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대규모 단지 때 무슨 방식으로 하고요?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거죠. 7번요. 환지 뭐 쏟듯이요? 지대공 미사일 쏟듯이 땅값 오르게 된다고요. 지대공 때 환지로 하는 거죠. 2번 환지 방식 동그라미 1번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 변경, 지목 행률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 땅값이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번이요. 수용은 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지가가 높으면 땅값이 비싸면 수용이 어렵죠. 사들이가 어려우니까 뭐로 하고요? 환지로 하고, 삐뚤삐뚤한 땅보다 빤딴 땅이 낫다. 뭐고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논두렁 밭두렁보다 신장로가 낫다. 뭐고요? 공공시설 정비 때 환지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혼용 생략하고 뭐 네모 뭐 문제 때 간단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쪽에요. 113쪽에 뭐 제9절 순환개발 1번 순환개발 방식의 개발사업 2번 1번 갖고 1, 2번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 뭐 2번이요. 시행자는 그 부문 굵은 2번의 부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한다는 거죠. 신도시 만들게 되면 예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약자가 누구예요? 임차인이 대부분 가장 약자이죠. 임차인 지원 대책은 수립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뭐 실시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 없고, 다음 쪽 보시면 114쪽에 수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